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대 외식 대표 유통업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도 위기에 닥쳤다는 소식입니다. 매출 7조 원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주식이 20% 이상 급락했고 몇천 명의 직원은 멍하니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통 담당 책임자는 사표를 냈고 회사 대표는 분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들의 이후 행보입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 기업이 줄줄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시카고 전역에서는 한국 제품을 구하려는 암거래가 극에 달했고 한 상인은 한국산 제품을 대거 들여오려다 밀수 혐의로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거대 도시가 한국 제품 하나에 이토록 집착하는 초현실적인 풍경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도시를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최대 외식업체에서 25년간 수석 구매 담당자로 일하는 레이첼입니다.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안목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히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입되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주방기구, 관련 전자제품 등 외식업체에 관련된 모든 물품과 물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성공은 음식과 서비스, 그리고 식당 내부 모든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저의 판단력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인도로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인도는 독특한 향신료와 요리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나라였지만 저에게는 쌀이 주식이라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구권에서 빵과 파스타처럼 밀가루 기반의 요리가 주류를 이루는 것에 비해 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단한 식재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 저는 내심 인도 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인도 요리의 독특함을 경험할 기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연 쌀이 밀가루를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재료일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이곳의 식문화를 체감해야 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만난 음식들은 예상대로 대부분 쌀을 주재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접한 쌀 요리들은 밥알이 흩어져 먹기 불편했고 그 맛은 밋밋하고 단조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위생 상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끼 식사를 마칠 때마다 미국에서 익숙한 신선한 바게트나 따뜻한 크루아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를 정도였죠. 출장 중 내내 저는 쌀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쌀로 구성된 식사는 맛과 품질에서 밀가루 기반의 요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출장 막바지에는 쌀을 주식으로 삼는 문화권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서구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편견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쌀은 저급한 식재료로만 여겨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출장 동안의 피로를 풀 새도 없이 업무에 다시 몰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중 경험했던 끼니 하나하나가 워낙 실망스러웠던 탓인지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아오질 않더군요. 미국에 돌아왔으니 맛있는 빵과 신선한 샐러드로 다시 식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아무리 익숙한 음식이라도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부서의 동료가 점심시간에 함께 나가자고 하며 제안한 곳이 바로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 있어요? 비빔밥 같은 게 정말 맛있어요. 동료의 말에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에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식사 제안이 이후 제 인생을 뒤바꿀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와 고소한 향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 전통 문양과 함께 각종 요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펼치고 머뭇거리다가 동료가 추천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비빔밥이 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그 화려한 색감과 정갈한 플레이팅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빨간 고추장, 선명한 초록빛 채소, 따끈한 흰쌀밥 위에 얹힌 노른자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재료의 맛이 개별적으로 느껴지면서도 함께 어우러졌을 때의 풍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밥알은 부드럽고 쫄깃했으며 한국 고유의 양념 맛이 이를 완벽히 보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참을 수 없어 웨이터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밥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죠? 쌀을 이런 식으로 조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웨이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이에요. 온도와 압력을 정확히 맞춰서 쌀의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리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출장 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형편없는 쌀밥이 떠오르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기계가 이런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삼겹살과 찌개를 나누며 즐겁게 웃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방금 경험한 비빔밥의 맛과 그 뒤에 숨겨진 기술력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전기밥솥이라는 기계가 미국의 식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을 맛본 후 저는 머릿속에서 쌀의 놀라운 맛과 정교함을 떠올리며 밤을 보냈습니다. 출장 중 인도에서 경험했던 형편없는 쌀 요리와 너무나도 대비되는 이 경험은 제 안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전기밥솥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한국 전기밥솥을 검색하자 수많은 리뷰와 제품 설명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히 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스튜, 찜 요리, 파스타, 소스 등 다양한 요리를 완벽히 만들어내는 다기능 조리 기구라는 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쌀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물의 양과 온도를 조정하며 항상 최상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설명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전기밥솥을 설치하며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기계가 그런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버튼을 눌러 작동을 시작한 후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쌀 향기는 제 기대감을 조금씩 높였습니다. 조리 완료 알림음이 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윤기가 흐르는 쌀알들이 완벽히 모양을 유지한 채 따뜻한 증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쌀 고유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전기밥솥이 단순히 쌀을 짓는 기계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이 감동을 느끼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쌀의 매력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죠. 냉장고에 있는 닭가슴살과 채소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과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쌀에 무관심했던 이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쌀에서 풍기는 고소한 향 때문인지 모두 자연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이 쌀, 엄청 맛있어. 남편은 놀란 듯 감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쫀득쫀득한 게 이런 쌀은 처음 먹어봐 라며 연신 그릇을 비웠습니다. 평소엔 빵과 파스타를 더 선호하던 가족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쌀을 먹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쌀은 우리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웃음이 넘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가능성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전기밥솥은 단순히 한 끼의 만족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편리함과 일관된 품질을 중요시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바쁜 현대인들에게 버튼 하나만 눌러 완벽히 조리된 쌀을 제공하는 전기밥솥은 올인원 조리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과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전기밥솥으로 만든 쌀 요리를 선보인다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동시에 요리 유튜버들과 협업해 전기밥솥 사용법과 다양한 레시피를 전파하면 홈쿠킹 문화가 강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쌀의 건강함과 편리함을 강조한 소비자 교육 캠페인을 통해 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판매 전략도 중요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온라인 스토어, 그리고 전기밥솥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구독 서비스나 정기 할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기밥솥은 단순한 쌀 조리 기계가 아닙니다. 이 기계를 통해 쌀이라는 식재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국 가정과 레스토랑의 식탁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쌀과 전기밥솥의 잠재력을 확신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를 회사에 제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식업계에서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밥솥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팀원과 임원들을 설득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 분석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빠르고 편리한 조리기구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 쌀이 글로벌 시장에서 건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 그리고 한국 전기밥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기술적 자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비빔밥의 한 숟가락이 제게 준 충격과 우리 가족이 쌀로 인해 함께 웃고 즐겼던 경험을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으로 삼아 이야기에 인간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날, 저는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회사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는 팀원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일정을 쪼개어 참석한 만큼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긴장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쌀은 단순하고 흔한 식재료로 여겨지지만 이 작은 곡물이 가져다줄 혁신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미국 내쌀 소비량 증가와 소비자들이 건강식을 추구하는 경향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기밥솥의 기술력과 이를 활용한 요리가 얼마나 놀라운 맛과 품질을 제공하는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기밥솥이 버튼 하나로 간편하면서도 고품질의 쌀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은 팀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밥솥은 단순히 쌀을 짓는 기계가 아닙니다. 미국의 가정과 레스토랑을 완전히 바꿔놓을 도구입니다. 저는 고급 레스토랑과의 협업 가능성, 요리 유튜버와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홈쿠킹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반응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군요. 하지만 전기밥솥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쌀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 미국인들은 무조건 빵, 밀가루가 주식일 텐데요.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전기밥솥은 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튜, 찜 요리, 파스타, 소스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다기능 조리기구로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리함과 다용도성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임원들은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레이첼, 정말 설득력 있는 제안이군요. 이 아이템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봅시다. 그 순간 저는 안도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기밥솥 프로젝트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팀원들과 임원들의 동의 아래 전기밥솥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 아이템을 미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시장 테스트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밥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전기밥솥 제조사와 협력해 초기 물량을 확보한 후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뉴욕, LA, 시애틀처럼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진 대도시를 중심으로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딩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전기밥솥이라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가져다줄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더 나은 쌀 요리, 더 편리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광고와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유명 셰프와 협업해 전기밥솥으로 만든 고급 요리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만든 요리를 공유하고 가장 창의적인 레시피를 선정해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매자들의 입소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는 동시에 전기밥솥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직구족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고급 레스토랑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서 직접 전기밥솥으로 지어진 쌀 요리를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밥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바로 마주해버렸습니다. 바로 가장 큰 고민은 단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산 전기밥솥의 품질이 뛰어난 건 알았지만 높은 제조 원가와 수입 비용으로 인해 가격을 낮추기 어려웠죠. 결국 값싼 중국산 복제품으로 초기 시장을 열어보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고급 제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처음엔 꽤 순조로웠습니다. 중국산 전기밥솥은 저렴한 가격 덕분에 빠르게 판매되었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믿기지 못할 경악할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쌀이 설익었어요. 조리 중에 기계가 멈췄어요. 갑자기 과열되면서 불꽃이 튀었어요. 고객센터로 이런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중국산 전기밥솥을 사용하다가 조리 중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로 보도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전기밥솥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프로젝트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긴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산 제품으로는 안 됩니다.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제가 단호히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산 전기밥솥으로 제품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상처받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중국산 제품 구매자들에게 전액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추가로 한국산 전기밥솥으로 무료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산 전기밥솥의 품질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마솥 기술이 현대 과학과 맞나 얼마나 정교한 제품이 탄생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 제작 과정과 품질 보증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유명 셰프들과 협력해 전기밥솥으로 만든 고급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소비자들은 전기밥솥으로 조리된 요리의 맛과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셰프들은 자신들의 레스토랑에서 전기밥솥을 활용해 만든 요리와 이를 통해 절약한 조리 시간을 강조하며 제품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다행히도 프로젝트는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전기밥솥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쌀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며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광고와 마케팅에 활용되며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산 전기밥솥은 단순히 쌀을 짓는 조리 기구를 넘어 가정의 편리함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겪으며 배웠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대신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이제 전기밥솥 프로젝트는 다시 궤도에 올랐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쌀과 전기밥솥이 만들어낼 새로운 문화를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밥솥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 이상으로 큰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 편리함에 감탄하며 긍정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리뷰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입소문이 나며 전기밥솥은 화제의 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전기밥솥 덕분에 따뜻한 쌀 요리를 즐길 수 있어요.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다니 정말 마법 같은 기계네요. 저희 팀은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기쁨과 동시에 긴장을 느꼈습니다. 반응이 좋아질수록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었고 준비해 둔 초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주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지만 품절이라는 문구를 접하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 정말 사고 싶은데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로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팀원들과 저는 밤늦게까지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전기밥솥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하자 모두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한국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며 생산량을 늘리고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내에서도 대안 생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규모 제조 파트너들과 협력해 추가 조립 공정을 맡기고 물류 네트워크를 재조정해 빠르게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속도를 수요에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상보다 폭발적인 주물량으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전 예약 우선권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소통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알려줘서 믿음이 가네요. 좋은 제품이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주는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추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레시피북과 특별 이벤트를 통해 전기밥솥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유지했습니다. 생산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전기밥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안정화되자마자 제품은 아마존과 월마트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소비자들은 이제 쉽게 전기밥솥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손에 넣고 나서 남긴 리뷰는 더욱 긍정적이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전기밥솥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됐어요. 맛도 맛있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희 팀은 안도와 함께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제품은 반드시 소비자들이 알아봐 준다는 것,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소통하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전기밥솥은 단순한 주방 기기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삶의 변화를 제공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쌀이라는 작은 곡물이 만들어낸 큰 변화는 저에게 이 프로젝트에 헌신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성공을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원합니다. 전기밥솥은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며
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밥솥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쌀의 매력과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